박규락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두 사람 다 김정은한테 속아놓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자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이메일 성명서를 통해서 김정은은 문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협상가로서 약했다. 이러면서 문 대통령을 불쾌하게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각국이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 도생에 나서고 있다면서 은근히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27일 판문점 3주년과 관련해서는 판문점 선언 토대 위에서 항구적 평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 다 북한과의 아무런 성과가 없는 협상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얼마나 꼬이게 만들었는지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남의 나라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크게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직접 위협하는 북한 핵을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한 채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비핵화입니다. 김정은한테 4월 27일 판문점에서 약속한 대로 비핵화해라 이렇게 주문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아래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무책임하게 판문점 선언을 잘 지킵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두 사람은 불편하겠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실은 뭐냐 하면 두 사람 또는 미국, 한국 두 국가 모두 김정은 또는 북한한테 철저히 기만당한 희생자라는 겁니다. 자, 이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문을 제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의 전략적 기만 분석 찾으시면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놨기 때문에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핵무기 폐기할 생각은 전혀 없이 미국이 공격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핵무기 수준을 증강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자 비핵화 협상을 제안했고 이에 한국은 철저히 이용당했고 미국은 철저히 기만당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올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증강을 해서 이제는 남북 통일 앞당기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랜드 연구소와 아산 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매년 12개 내지 18개의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고 2027년에는 151개 내지 242개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국, 프랑스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핵 강국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서 남북 통일을 할 뿐만 아니라 기습 공격을 감행할 경우 40개 내지 60개의 핵무기를 초반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위협에 우리 한국 국민들을 노출시켜 놓고도 트럼프는 말할 필요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혀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지금이야 넘어가겠지만 두 사람 다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정말 저는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논문에서 북한의 비핵화 기만 작전을 분석을 해보니까 완벽한 기만 작전의 성공이었는데요. 그 기만 작전의 목표, objective는 핵 무력 증강을 위한 시간 획득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 타겟들은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도 중지시킬 수가 있고 경제제도 느슨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타겟에 이르는 통로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 역할을 사실은 충실하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만든 것이 우리 한국이죠. 이렇게 보면 미국이 북핵 위협을 방치하도록 한 가장 직접적인 잘못이 우리 한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게 있는 셈이죠. 우리를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가 그 반대 행동을 한 겁니다. 당연히 그 기만 작전에 사용되었던 스토리는 핵무기를 폐기할 용기가 있다. 말로는
비핵화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핵무기 폐기 의도로 해석을 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북한의 기만작전, 비핵화 기만작전은 제2차 세계대전 전에 독일이 유럽을 기만하는 데 성공했던 것처럼 거의 완벽한 성공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당시에 독일 군부는 유럽 국가들이 모르게 군사를 증강하는 데 성공을 했었고, 그리고 히틀러는 챔버린을 비롯한 유럽 정치 지도자들에게 체코 땅만 조금 떼어주면 절대로 전쟁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심시켰습니다. 그 민헨 조약을 맺은 1년 후에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4년 동안 유럽은 참혹한 전화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나마 하노이 회담 전에는 기만을 알고 사전에 대비해서 회담을 결렬시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기만당했다는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 또는 한반도 평화가 북한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잘못되고 있고, 다른 누군가가 노력하면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폐기하지 않는 한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가 옵니까? 그러면 북한에게 핵무기 폐기를 종용해야 되고 압박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평화 타령만 하고 있습니까? 두 사람의 실수를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자만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높은 협상력으로 김정은을 쉽게 만나기만 하면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사실은 남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자신이 언론에 주목되는 것에 더욱더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회담이 잘 되겠습니까?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 자체에서도 김정은의 찬사와 칭찬에 넘어가서 김정은은 훈련 축소 정도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통 크게 훈련 취소로 화답을 했습니다. 참모들의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고 무시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는 3번의 준비회의를 개최하는 등으로 철저히 준비했고, 북한 핵무기 폐기 없이는 아무런 합의도 할 수 없다 하는 전제하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5개 핵시설 전부를 폐기하라고 이렇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미국이 손해보는 것은 한국만 포기하면 됩니다. 북한이 어떻게 미국 같은 대국, 그리고 대규모 핵전력 국가에 대해서 전쟁을 감행하겠습니까? 결국 북한은 미국을 협박을 해서 한국을 떠나도록 함으로써 한국을 병합하려는 의도죠. 즉 한국만 포기하면 미국은 끝납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공산 치하에서 살아야 될 것이고, 수백만 명이 처형당하는 전대미문의 또 다른 킬링필드가 이 한반도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도 없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만큼 드러나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오판도 상당했습니다. 판문점 3주년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도보다리에서 아마 김정은이 말로 1년 내에 핵무기 폐기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고지고대로 듣고 미국한테 바로 전달을 했고, 이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을 개최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잘못한 것은 우리 한국을 북핵 문제 당사자가 아닌 중재자로 격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자진해서 위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김정은이 한국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김여정 정도에서 한국을 상대하고, 김정은은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를 상대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북한보다 한 수준 낮은 국가로 북한한테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미국한테 핵무기를 폐기해 주도록 부탁하면서 실상 친중 외교를 추진했습니다. 미국이 바보겠습니까?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얕본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도 문 대통령의 실수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얕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모들을 모두 대화를 중시하는 사람들로 편성을 해서 정책적 판단과 시행의 균형을 전혀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한방용으로만 흘러가서 완전히 망한 거죠. 지금까지 4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5년 동안 한국의 북핵 억제 및 대응력 상실, 이걸 현 대통령과 정부는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까?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기 직전 상황까지 나쁘게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현 정부는 비핵화에 대한 몽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철저한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졌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이해하고 정당화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타조 증상, 오스트리치 신드롬에도 빠졌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증강, 그리고 남한 공격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애써 부정하면서 피하려 하는 거죠. 북한은 우리를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세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확정 편향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북한의 핵 보유와 핵 공격 가능성, 북한의 기만 절대로 보지 않고 그 반대, 북한 핵무기 폐기할 것이다. 이쪽 증거만 계속 찾아 헤매는 거죠. 무엇보다도 현 정부는 집단 사고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청와대 및 주사파를 중심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스톡홀름 증후군, 타조 증상, 확증 편향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쪽 방향으로만 정책이 추진되는 거죠. 더욱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 정부는 미봉책으로 면피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정부라면 다소 늦었더라도 북한의 기만책에 당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북한의 핵을 어떻게 하면 억제 및 대응할 것인가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북한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지 않음으로써 종료 때까지 무사하게만을 기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는 아마 끝나고 나면 내 임기 때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자랑하고자 하는 거죠. 현재의 안일 무사를 위해서 미래의 위험을 전가하는 가장 나쁜 생각을 가진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기만당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북핵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미국의 핵무기를 전진시켜서 핵균형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 개발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죠? 그럼 결국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 강화만이 우리의 생존책인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 우리가 백신의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은 바로 지원을 해줬고 우리도 꺼리낌 없이 지원을 요청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꺼리낌 없이 지원 요청 못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미국한테 제대로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현 정부 인사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방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북핵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해야 합니다. 철저한 자체 군사력, 북핵 대응력을 구비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미연합 북핵 억제 및 대응 태세 강화에 진력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미군과 철저하게 협력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또 반복하게 됐습니다만 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각성을 해서 북핵 대비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생업에 바빠서 잘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나서야 되고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40대, 50대 단 한 사람이라도 조곤조곤 설명을 해서 북핵 대비가 왜 필요하고 현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즐거운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